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외 가정의 수학을 가르치는 안민우입니다. 이제 AP Statistics, 그러니까 AP 통계학 정도가 되겠죠. AP Statistic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참고로 이제 해당 과목은 굳이 AP Calculus를 수강하고 나서 AP Stat을 듣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칼큘러스를 이미 배운 상태에서 그 다음 수학 과목으로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쯤 되면은 AP라는 과정 또는 AP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으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AP 전반적인 부분보다는 바로 AP 스태티스틱 관련된 얘기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시 AP 캘큘러스랑 동시에 AP 스탯을 수강하기 때문에 AP 과정 전체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AP 캘큘러스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을 시청하시거나 아니면 추후에 업로드될 좀 과정 전체에 대한 소개를 하는 그런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누군지는 이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가정의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영어로 된 수학을 가르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프린스턴 리뷰 학원에서 교과목 총괄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담당하는 영역이요. SAT2 subject, 그 다음에 SAT1 math section, 그 다음에 AP, 그 다음에 영국계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IGCSE, 그 다음에 IB 디플로마, MIP, AS, A-레벨, 또는 일반 교과의 내신 과정, 레귤러라든지 아너스라든지 라는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요 해당되는 과목들을 자,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같이 고민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와 기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AP 칼큘러스에 대한 영상을 사실 먼저 촬영을 좀 했는데요. 그때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수업들을 한 10년 이상을 좀 이렇게 수업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좀 다양하게 많은 형태들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뭐 이제 해당되는 어떤 영역들이 굉장히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뭐 모든 내용들을 다 이 짧은 영상에 소개시켜 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P 스태티스틱스에만 좀 국한해서 당연히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 학생들에게 좀 더 효율적인 그런 방식이 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찌됐건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 해당되는 과목에 대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들을 중심으로 좀 재구성을 좀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AP Statistics는 어떤 걸 배우는 과목인가요? 자, 칼리지 보드라고 하죠. 자, 미국의 어떤 비영리 단체에서 실제로 이제 AP에 관련된 부분들을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단체 그 웹사이트에 가보면 AP Statistics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뭐냐면요. 컨셉과 tools인데요. 자, collecting하고 analyzing and drawing conclusions from data라고 되어 있죠. 즉,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모으면서 또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이냐라는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배우는 것. 예, 그게 AP Statistic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토픽별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뭐 exploring data, 그 다음에 correcting data, 그 다음에 probability, random variable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 sampling distributions에서 표본 분포까지는 사실은 국내에서 배우는 수학하고 어느 정도 접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6번, 7번, 8번, 9번에 보시면 맨 앞에 inference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proportion, means, chi-square, 그 다음에 슬롭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추론 통계학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한국 과정으로 비유해 보자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일반 통계학에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통계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추론 통계학을 다루게 되는 그런 단원이 되겠고요. 지금 전체 단원에서는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게 단순히 뭐 차지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의 1번부터 5번까지가 굉장히 능숙하게 연습이 돼야만 6번, 7번, 8번, 9번 할 수 있습니다. 즉 난이도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염두에 두시고 아 나는 6, 7, 8, 9를 잘하기 위해서 그 앞부분에 대한 단원을 배우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AP 스태티스틱스가 전통적인 수학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실 이 질문은 뭐 학생들이 먼저 한 질문이 아니라 제가 오히려 좀 학생들에게 먼저 던진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어떤 그 단원 때문에 그 통계라는 단원을 너무 지나치게 대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데요. 참고로 AP 스탯에서는 모든 문제를 계산기를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평균조차도 손을 이용해서 구할 필요가 없죠. 계산기를 이용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공식이 쫙 정리가 된 그런 포뮬러 시트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들이 좀 있는 테이블들이 시험 중에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공식 자체를 다 주는 건 아닌데요. 아주 핵심적인 공식들은 다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사실 공식보다도 계산기를 쓸 수 있다는 게 좀 클 거예요. 계산기에 뭐 이렇게 AP스트에서 필요한 기능들은 당연히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주어지는 데이터가 매우 현실적이고 다양한 컨텍스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5를 주고 평균을 구해보라 이런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뭐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다양한 컨텍스트들, 뭐 강가에 있는 뭐 자갈의 무게라든지, 뭐 기타 이런 좀 너무 현실적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고서 이제 이걸 가지고 다양한 어떤 뭐 문제들을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문장제 문제를 푸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제 읽어야 된다라는 부담을 조금 느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네 번째 이제 기본적인 공식은 주어지지만 그것들을 개별적인 사례로 적용하려면 공식이 살짝 바뀌거든요. 뭐 앞에 상수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조금씩 바뀌는데 이런 변형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런 차원들이 기존의 어떤 수학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곧 바로 다음번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수학 교과 과정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역시 앞서 이제 AP 캘큘러스 커리큘럼 가이드에서도 동일하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2015년도의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여기서 확률과 통계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AP 스태티스틱스의 관점에서 보면 약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고등학교 수학 교육 과정의 내용이 80%나 되기 때문에 국내 과정을 선행했다고 해서 크게 뭐 이렇게 이득은 없습니다. 물론 뭐 조금이라도 아는 게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될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되는 데다가 국내에서 다루는 어떤 그런 문제 유형하고요. 좀 많이 달라요. 실제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하는 학생이 가장 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는 좀 너무 대수적인 느낌이라면 약간 AP 스태티스틱 과장에서 얘기하자면 약간 뭐 과학 저널을 읽는 느낌?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객관적, 조금 더 다양하면서 여러 가지 컨텍스트가 섞여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시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일단은 역시 AP 캘큘러스와 동일하게 자, 객관식과 서술형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캘큘러스와는 달리 모든 문제 계산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쓸 수 있는 섹션, 쓸 수 없는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40문제 객관식을 90분 동안 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의 경우는 1번부터 5번까지 그리고 Part B라고 해서 조금 그 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 좀 이렇게 긴 좀 그런 형태의 문제가 하나 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한 문제인데 25분짜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쳐보면 3시간의 시험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뭐 AP 자체가 물론 과목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3시간씩 대략 한 3시간씩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는 시험들이 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좀 단순하게 그냥 뭐 1시간짜리 그냥 시험으로서 치환해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좀 이렇게 앞선 영상에서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부모님들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거 모의고사 같은 걸 좀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시간짜리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굉장히 에너지가 고갈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제가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RQ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위주로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을 숙제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항들을 통해서 연습을 실전반에서는 하게 됩니다. 물론 뭐 개념반에서는요, 뭐 서술형보다는 조금 객관식 위주로 공부를 더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AP 스태티스틱 시험 점수는 어떻게 분포가 되나요? 또는 이제 만점 받기 쉽나요?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역시 2019년도 칼리지 보드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요, 실제로 이제 21만 명 정도가 AP 스태티스틱 시험을 봤습니다. 어, 사실 칼큘러스랑 이제 자꾸 비교를 좀 하게 되는데요. 칼큘러스의 경우에는 이제 BC를 보는 인원이 13만 명 정도 수준이었다면 AP 스탯 보는 인구가 더 많죠. 어, 다만 이제 5점을 주는 비율이 14.7%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뭐 이게 숫자가 이제 뭐 맞냐 적냐의 문제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들하고 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요. AP 칼큘러스 BC가 그렇게 40%씩 주는 과목은 사실 AP 칼큘러스랑 그 다음에 AP 피직스의 C 정도밖에 없습니다. C도 이제 칼큘러스가 들어가서 C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목들은 좀 약간 논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논외로 하시면 실은 14.7%면 이제 10% 미만의 5점을 주는 과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적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절대 점수로 봐도 그렇습니다. 100점 만점에 61점이 5점 컷이었거든요. 이건 물론 당연히 시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이 시험도 칼큘러스와 큰 차이는 없다 이거죠. 수학을 포기했다. 수포자 프레임을 절대 남발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뭐 사실 AP 스탯은 저는 크게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스탯 정도가 되면 꼭 의도한 건 아닌데 수학에 어느 정도 자신 있는 친구들이 많이 트라이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실은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막 완전히 이과 성향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재능 또는 이과 성향에 상관이 없고 그냥 정리 잘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교육 시스템이 이제 수학을 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막 이렇게 수학적 재능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약간 좀 생활 수학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좀 이렇게 누구나 정리 잘하면 시험 잘 볼 수 있고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모티베이트해서 더 이제 다른 상위 수학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력, 그런 에너지를 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AP 스태티스 시험 볼 때 어떤 계산기를 써야 되나요? AP 캘큘러스를 보셨거나 매스투시라 SAT 매스라고 해서 SAT 매스투시라고 해서 그런 시험들을 보셨다면 동일한 계산기를 쓰시면 되고요. 뭐 이 부분도 또 어떻게 보면 동일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계산기가 이제 보통 이제 TI 계산기를 많이 쓰는데 83, 84,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컬러 에디션이고요. 그 다음에 엔스파이어, 그 다음에 89 역시 엔스파이어 이렇게 있는데 요 두 계산기가 컴퓨터 알지브라 시스템 그러니까 CAS라고 해서 그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조금 더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AP 스태티스틱스는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계산기는 뭐 가급적이면 어떤 시험을 볼 거냐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ACT나 IB를 보실 경우에는 요 CAS 기능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게 될 다른 시험들까지 고려를 좀 하셔가지고요.
계산기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글쎄요, 뭐 기왕 만약에 계산기가 현재 뭐 만약에 84가 익숙하다 그러면 계산기를 굳이 바꾸지 마세요. 그냥 84 갖고도 충분히 그 시험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끔 당연히 출제를 하겠죠, 칼리지 보드가. 근데 이제 만약에 처음 사는 계산기라면 뭐 아무래도 최신 기종이 뭐 이렇게 좀 색깔도 좀 컬러풀하고, 계산할 때 조금 더 편한 느낌으로 계산기를 쓸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AP 스태틱스 시험은 언제 보게 되나요? 라는 부분인데, 자, 5월 15일이 되겠습니다. 5월 15일 날 오후 12시에 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해당 영상을 촬영하는 그 시점부터 사실 이때까지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6개월 정도 시간 동안에 뭐 이미 이제 지난 여름에 준비를 잘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겨울 또는 봄에 이제 마저 실전 정리를 더 하셔야 될 거고요. 만약에 곧 이제 다가올 겨울 방학 때 개념 준비를 하셔야 되는 친구들은 이제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막 많이 남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 시기 동안에 개념 정리 충분히 잘하시고 실전반까지 크게 무리 없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AP 시험 성적은 나중에 어떻게 확인을 좀 할까요? 7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7월 초 정도가 되면은 사실 이제 칼리지 보드란 사이트 또는 뭐 좀 다른 사이트들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수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참고로 이제 점수들을 확인하면 이런 느낌으로 이제 다 같이 확인을 좀 하게 됩니다. 이거는 참고로 이제 저한테 작년에 칼큘러스 BC와 스탯을 수강했던 친구가 이제 본인이 나온 성적을 캡처를 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기쁜 마음에 보내줬던 그런 사진 파일인데요. 2019년도라고 좀 되어 있죠. 스태티스틱스 5점으로 그렇게 성적이 잘 나왔던 그런 학생이 보내준 사진입니다. 7월 초 정도니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롱텀이죠. 특히 뭐 겨울에 준비하신 친구들도, 겨울에 개념을 준비한 친구도 굉장히 추운 겨울에 막 준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반년 농사랄까요? 또는 1년 농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여름부터 준비를 한 경우에는. 그래서 좀 이렇게 좋은 결과들로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P 스택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반적인 소개는 사실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관련해서 AP 연간 프로그램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10년 이상 AP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수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더라라는 결론을 좀 이르게 됐고요. 첫 번째 이제 붓캠프라 그래서 개념을 정리하는 반이 있고, 그 다음에 배틀필드라 그래서 어떤 실전적인 적용을 연습하고 공부하는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체크, 말 그대로 이제 파이널리 시험 직전에 필요 충분한 내용들을 재빨리 좀 이렇게 까먹지 않도록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반, 그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P 스태티스틱스의 경우에는 자, 붓캠프라고 해서 개념을 정리하는 반이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서 총 5번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A 타입으로 돼 있죠. A 타입이라는 거는 월수금이나 화목토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 달 동안에 다 정리가 끝나는 부분이고요. 자, 요 5개 과정을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요 한 달에 전체 1년 과정이 다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수금 화목토 구조지만 12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2주 반 내지는 3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의 겨울방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주 5일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타입 B라고 해놨습니다. 자, 실전반은 3월부터 열리기 시작하고요. 자, 3월에 보시면은 자, 3월 봄방학 기간. 그러니까 3월에 이제 봄방학이 따로 있어서 이제 2주나 3주 정도 충분히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타입 B에 이제 주 5일 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제 한국의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될 것 같은데, 이제 3월에 이제 학기가 시작되는 그런 학교들도 있겠죠. 물론 뭐 이제 IS와 같은 인터넷 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에 학기가 이제 진행 중인 그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C 타입, 그러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과 4월이 다 그렇게 실전반이 열립니다. 그리고 5월에는 역시 시험 직전에, 그러니까 5월 시험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니까요. 아마 이제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들이 있을 겁니다. 자, AP 개념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AP 스탯은요, 프리칼큘러스를 수강했거나 최소한 알제브라2 아놀즈를 수강한 학생이면 들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칼큘러스를 해야만 스탯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내 교과과정으로는 수학 1까지 공부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될 거고요. 칼큘러스와 달리 이제 어떤 공부량이랄까요? 수강해야 되는 시간이 좀 적다라고 분명히 보이시죠? 32시간 정도면 전체 개념이 필요 충분하게 정리가 됩니다. 당연히 스태티스틱스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하고요. 오히려 칼큘러스보다는 아이들이 좀 처음에 스타트가 다 좀 동일합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수업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복습 테스트, 과제 리뷰, 개념 정리, 연습 문제 순으로 진행된다라는 건 동일합니다. 하나의 빔을 뭐 개념, 문제 적용, 뭐 개념 20분, 문제 적용 30분, 복습 10분의 형태로 정리를 하게 되고요. 매 수업마다 테스트 결과와 과제 완성도를 부모님께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과제는 매회 한 20에서 30문제 정도가 나가는데요. 역시 학생별로 1시간 내지는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P 칼큘러스와 동일하게 AP 스탯의 경우에도 이제 교재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제가 굉장히 엄격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이제 교재를 이제 제가 스크린 캡처 좀 해본 거고요. 여기 이제 개념들을 보시면은 이제 AP 칼큘러스보다 확실히 스탯이 좀 더 알록달록합니다. 이제 좀 많은 얘기들이 좀 있고요. 오른쪽에 살짝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계산기를 각종 계산기를 다 대응할 수 있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스크린샷만 딱 보고도 직관적으로 좀 계산기를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시퀀스라든지 메뉴를 따라갈 수 있게 그렇게 스크린샷을 다 찍어놨고요.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복습할 때 굉장히 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실 교재 만들면서 저 스크린샷을 매번 뜰 때마다 뭐 이렇게 오류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오류가 나고 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다, 애먹었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다 됐고 총 500문제 정도가 수록이 돼 있고요. 총 30개 띠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책은 총 이제 2권짜리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전반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실전반의 경우도 역시 FRQ 같은 경우에는 개념반이 아니라 실전반에서부터 연습이 시작됩니다. 이제 단원 종합적 특성이다라고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이제 그 한 문제에 여러 개의 단원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개념반 때 굳이 뭐 접근을 꼭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 개념반 때 내용만 충분하면 실전반에 가서 충분히 좀 연습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객관식의 경우에 실전반에서는 과제와 더불어서 미리 이제 하프 막 테스트로 제공이 됩니다. FRQ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여 개 유행으로 정리한 자체 교재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특히나 좀 많이 강조하는 거는 이제 AP 스택 같은 경우에도 또 FRQ가 좀 약간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이고 그다음에 써야 되는 양이 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써야 되는 그런 양식들을 좀 오랫동안 연구해서 그 프레임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세이 프롬프트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제 그 FRQ 과정에서 뭐 보통은 이제 FRQ 문제 스택 같은 경우 워낙 이제 문제가 길고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읽다가 좀 지쳐요. 근데 이제 지치다 보니까 이제 답을 쓰려고 하니까 그건 아예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간 그런 심리들이 좀 있는데 워낙 제가 이제 그 프롬프트별로 이제 연습을 좀 시키니까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심리적 위안, 안도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걸 제가 옆에서 좀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 그냥 되게 큰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도 A4 용지 한 장 정도는 그냥 문항별로 가볍게 채울 수 있는 그 정도 연습을 제가 실전반에서 시킵니다. 그래서 AP 스탯은 뭐 특히나 뭐 그런 연습이 안 돼 있으면요. 딱히 뭐 이렇게 시중에서 참고할 만한 교재도 없어요. 저도 뭐 이걸 만든 게 뭐 어떤 특정한 교재를 보고 만든 게 아니라
그 칼리지 보드에서 만들어 놓은 스코어링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모음 답안 있죠? 그 모음 답안을 그 해당되는 유형에다 여러 개 쫙 펼쳐놓고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좋은 문장 또는 좋은 표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 영어 수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표현들을 잘 모아놔서 아무 뒤탈 없이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답의 허점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이제 프레임워크들을 좀 짜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실전반에서 연습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뭐 사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제 그 FRQ의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실전반에 소요된 시간은 총 21시간 정도가 됩니다. 네, 실전반 교재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실제 시험지처럼 이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제 FRQ 같은 경우에는 좀 유형별로 따로 좀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총 600문제 정도, 총 10개의 테스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책은 총 2권인데 실제로 이제 좀 이렇게 교재가 좀 두꺼워지는 걸 좀 방지하려고 칼큘러스와 동일하게 교재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요약 노트가 제공이 됩니다. AP 개념반과 실전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개념반은 이제 개념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고 실전반은 문제를 중심으로 개념을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전반은 사실 이제 수학에 대한 공부도 공부지만 시험 자체, 그러니까 뭐 범위 또는 뭐 문제 유형 또는 문제가 출제되는 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좀 FRQ를 대비한다는 느낌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 공부가 완료된 학생들이 수강하는 반들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 개념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하지 않고요. 다만 실은 이제 뭐 10명의 아이가 있으면 그중에 8명, 9명이 어려워하는 개념이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편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당연하지만 실전반이라고 해도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공부가 안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뭐 비슷하게 이렇게 보편성이라는 것은 강의하는 사람은 항상 그걸 느끼거든요. 아, 그래서 야, 이 단어는 웬만하면 다 어려워하는구나. 뭐이 단어는 웬만하면 쉽게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전반에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어, 큰 흐름에서 이렇게 효율적일 수 있게 개념과 문제 배합들을 조절해서 수업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뭐 좀 그동안의 어떤 수업 기간과 어떤 노하우를 좀 이렇게 신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AP 직전반은요. 역시 뭐 혼자서 마무리하기는 좀 불안한 친구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좀 나는 좀 빨리 좀 많이 까먹는 체질이다 뭐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뭐 개념 공부인 문제풀이까지 완료했지만 시험 점수에 대해서 아직 자신이 없는 그런 학생들이 직전반을 수강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워낙 그때가 중요한 시기고 그 다음에 시험을 정말 코앞에 둔 시점이기 때문에 뭐 반드시 출제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문제들만 정리합니다. 막 굉장히 레어하고 정말 뭐 몇 년에 한 번 나올 것 같은 문제들은 정리하지 않고요. 반드시 알아야 될 50여 개 핵심 공식들을 현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나는 뭐 그 직전까지 모의고사들을 봤는데 점수가 너무 안정적으로 잘 나온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굳이 수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기에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급하게 정리해야 되는 과목들을 수강하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 그런 과목이 아예 없다 그러면 혼자서 자습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개념반과 실전은 가급적이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수업을 해본 결과 필요한 수업들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모든 수업들을 이렇게 동일한 형태로 거의 이제 뭐 방송용 장비 같은 느낌을 동원을 해서 촬영을 좀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보통 이제 그날 당일 수업이면 그 다음날 뭐 새벽 6시가 되기 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이렇게 복습 컨텐츠로서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제가 올려놓은
수업 영상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뭐 강의, 그러니까 녹화된 시간, 또 강의 시간, 뭐 그런 부분들도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정도 조회했는지, 또는 뭐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봤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사실 쪽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런 부분도 들어가서 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반응을 저도 계속 피드백을 좀 받고 있습니다. 참, 요 영상은요. 특히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도 AP 시험이 끝나기 직전까지는 거의 제가 대부분 다 계정들을 살려두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속 복습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는 학생들 중에서 이런 복습 시스템이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렇게 저도 고등학교 때 마찬가지로 공부를 할 때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한 번 듣고서 이게 다 이해가 되고 심지어는 그 순간순간 여러 번 복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정말 이렇게 많이 기억에서 지워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들을 그렇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안내를 드리고요.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왔죠. 마지막으로 꼭 전달하고 싶은 주의사항이 있다면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 4점 이하의 친구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뭐 AP 스탯 같은 경우는 오히려 4점 이하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이제 이 멘트는 AP 칼큘러스 위한 것이었는데 뭐 AP 스탯도 어찌됐건 혹시라도 좀 만만하게 생각하실까봐 내용을 좀 적어놨고요. 학교에서 내신 과정을 마무리한 것을 AP 기준입니다.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P 스탯은 그 경향성이 더 큽니다. 사실. 그래서 좀 학교 내신하고는 사실상 조금 약간 별개로 생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고요. 뭐 FRQ 답안 작성에서 생각보다 많이 감점당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AP 스탯을 시험 볼 때쯤이 되면 왠지 다 어느 정도는 감각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이제 보수로 채점해야 되고요. 어,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식 표현으로는 이과 통계가 아니라 좀 문과 통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교 과정으로 따지자면요. 예를 들어서 뭐 통계학과인데 이제 그 자연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학과인데 이제 상경계 이렇게 붙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통계학의 성질들이 좀 바뀌는데 AP 스탯은 전형적인 문과 통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학 자체를 뭐 공식을 증명하거나 이런 쪽에 시간을 들이기보다는요. 주어진 데이터가 어떤 성질의 것이며 나는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유의미한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로드맵이 좀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로드맵이 정말 AP 스탯을 여러분들이 공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그냥 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이 딱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에 압도되지 말고 그 데이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석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좀 흐름을 좀 찾아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APC를 통해서 그런 안목들과 그런 스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 자꾸 좀 너무 엄밀한 수학을 강조하기보다는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APC를 통해서 배우시고 나중에 논문을 쓰실 때나 뭐 작은 어떤 아카데믹한 그런 페이퍼를 쓸 때 반드시 필요한 테크닉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진짜 마지막 질문이네요. 이제 저한테 프린스턴 리뷰 학원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상황들이 많아서 역시 AP 스탯 커리큘럼 가이드지만 마지막에 써놨습니다. 뭐 A라는 지역에 있다, 뭐 B라는 지역에 있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신논현역 근처에 있습니다. 신논현역 근처에 있고요. 어, 사실은 뭐 어딘지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뭐 네이버 같은 포털에다가 그냥 프린스턴 리뷰라고 치시면 거기 나오는 학원이 제가 있는 학원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서점에 가면 있는 프린스턴 리뷰라는 출판사가 직접 운영하는 학원이 맞고요. 좀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물론 뭐 그게 이제 과거에는 어떤 출판물이나 이런 서점에 나와 있는 책 또는 온라인 컨텐츠 같은 것들이 되었지만 그것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제대로 좀 교육적으로 좀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취지를 갖고 만들어진 학원입니다. 그래서 예,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좀 검색이나 아니면 기타 이런 영상 등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유선상으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특히 교과목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전화를 결국에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제 이르게 됐는데요. 칼큘러스와는 달리 좀 AP 스택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저는 이제 이 추세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P 스탯을 먼저 하고 칼큘러스를 나중에 해도 사실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또 AP 스탯이 어떻게 보면은 AP의 정말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특히나 제가 이제 수업을 해보면 AP 스탯 같은 경우가 아이들이 좀 신기해하는 포인트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AP 칼큘러스는 신기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응당 알아야 될 뭐 필수 영양소 같은 느낌? 약간 이런 거라면 AP 스탯은 좀 없던 안목을 틔워준 느낌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스탯 수업하면서 가장 기분이 좋았던 건 제가 가르치셨던 학생들 중에서 제 수업을 듣고 아 나는 메이저를 이젠 스탯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그런 몇몇 친구들이 실제로 뭐 거의 아이비리그 내지는 아주 좋은 학교에 통계학과에 정말 진학을 해서 심지어는 그 통계학과도 졸업을 하고 지금 뭐 어널리틱스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마이닝 랩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AP 칼큘러스 때도 좀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음, 정말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서 더더군다나 해외에 있는 대학을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한 학생들은 정말 세계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역량과 커리어를 이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이제 사실은 대학생 때부터 갖게 될 텐데 그 이전에 어떤 소중한 새싹들을 저랑 이렇게 저와 인연이 돼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 또 이제 어떻게 기억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들의 기억 속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이제 뭐 괜찮은 선생님으로서 기억이 남는 것.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대단히 좀 제가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영상을 지금 촬영하면서도 과거에 제가 가르쳤던 여러 가지 학생들의 그런 면면들도 좀 순간순간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이제 제가 보게 될 그런 학생들에게도 좀 미리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찌됐건 AP라는 것을 단순하게 뭐 그냥 시험 점수 5점 만들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적은 노력을 투자해서 5점을 딱 만들었고 거기서 저의 역할이 끝났다. 뭐 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장차 어찌됐건 간에 어떤 뭐 아니 뭐 하면 미국이 아닐 수도 있겠죠. 어느 나라에서 나중에 스탯을 듣게 되더라도 이 스탯이라는 어떤 그런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아, 내가 그때 안민호 선생님한테 배워서 아, 내가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버전의 수학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좀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좋은 펀더멘털이 될 수 있게 그런 좀 시간을 만들려고 워낙 좀 노력을 저도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어, 수학 자체는 뭐 저는 그래요. 뭐 저도 이제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학을 뭐 당연히 잘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 뭐 즐거움은 이제 아이들에게 막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좀 이거 무조건 재밌지 않냐, 즐겁지 않냐 이런 건 아닌데요. 언뜻 느껴진 즐거움이라는 건 분명히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감정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 또 제 수업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업이 만약에 뭐 3시간짜리 수업이다 그러면 3시간 내내 뭐 즐거울 수는 없겠죠. 근데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와 진짜 이렇게 선생님께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게 됐고 인사이트를 갖게 됐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 순간순간에 대단히 즐겁기보다는요. 지나고 났을 때
이 수업 자체가 정말 너무 좋은 나머지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만들기 위해서 뭐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 분들께서 좀 일부는 또 이렇게 잘 이해를 더 많이 해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좀 정리를 해놓는 이유는 사실은 저도 뭐 한 명 한 명 다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이제 시간적인 물리적 제약에 의해서 그러지 못한다는 부분들. 하지만 이제 지금의 시대는 이렇게 또 영상으로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조금 이제는 보편화되는 그런 시대여서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부분들,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하게 좀 알고 싶은 부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유선상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제가 해당되는 부분들은 정말 이제는 좀 더 영상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